자,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민준이, 원이 뭐야? 아니요. 원. 문제가 나오는데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연이 원이 뭐예요? 뭐? 뭐라고요? 말로는 모르겠고. 지수. 그 판정을 기준으로 그 반지름 해서 빙 돌리는 제일 근접하긴 했는데 기현이. 정의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원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원은 한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다 똑같아. 우리는 그것을 반지름 R로 표현하죠. 오케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너희가 어디를 잡든 간에 거리가 다 똑같아요. 인정?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모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하냐?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 좌표가 0,0에 있는 상황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원의 중심 좌표가 0,0에 있어. 원 위에 있는 점은 몰라. 그래서 x, y라고 둘 거야. 그러면 이 x, y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다 r로 똑같죠? r로 똑같지?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가 있냐? 너희들 점과 점 사이 거리 배웠잖아. 맞아요? 그래서 x에서 x 빼서 제곱해주고 y에서 y를 빼서 제곱한 다음 루트를 씌워준 이 값이 r로 일정하다. 이렇게 유도가 된다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보기가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얘를 딱 본 다음에 두 가지를 떠올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중심 좌표가 0,0에 있구나. 반지름은 r이구나. 요걸 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되고 요걸 가지고 요거구나 라고 너희가 왔다리 갔다리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괜찮아 서연이? 그런데 중심 좌표가 항상 0,0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맞지? 중심 좌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원이 나와 있는데 중심 좌표가 요번엔 P, Q에 있어요. 원 위에 있는 점 좌표는 x, y가 똑같이.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통해서 관계식을 한번 유도해 보면 x에서 x를 빼서 제곱해주고 y에서 y를 빼서 제곱해주고 루트를 씌워준 이 길이가 r로 일정하다 라는 관계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고요. 양면을 제곱하시면 x-p 전체 제곱 플러스 y-q의 전체 제곱은 r제곱으로 유도가 된다고. 그러면 너희는 이걸 보고 얘는 원의 중심 좌표가 p, q에 있구나. 반지름이 r이구나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중심 좌표가 p, q에 있고 반지름은 r로 가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성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왔다리 갔다리.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너희한테 x 더하기 3 전체 제곱 y-5 전체 제곱은 16이다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왔대. 너희는 이걸 보고 중심 좌표가 얘네가 0 되게 하는 x값, 0 되게 하는 y값 마이너스 3,5에 있구나. 반지름은 4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중심을 마이너스 3,5로 갖고 반지름을 4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생성한다면 x 더하기 3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5 전체 제곱은 16이구나 세워낼 수가 있어야 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돼. 자유롭게. 인정? 여기까지가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표준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보시면 돼요. 표준형. x-p 전체 제곱 플러스 y-q 전체 제곱은 r제곱이다. 이 형태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너희는 항상 표준형으로 식이 나와 있어야 중심 좌표가 어디 있는지 반지름이 어디 있는지를 자유자재로 구해낼 수가 있고, 일반형으로 나와 있다면 일반형. 원의 방정식에도 일반형이 있어요. 그럼 일반형은 뭐냐?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해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 일반형은 솔직히 원의 방정식에선 그닥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원의 방정식이 두어졌다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웬만하면. 물론 일반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들도 간혹 존재는 해. 뒤쪽에 가서 알려줄 건데,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웬만하면 다 표준형으로 변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형 변형하는 방법은 2차 함수를 표준형 변형하는 거랑 거의 흡사해요. x제곱 더하기 ax를 갖고 오고 y제곱 더하기 by를 갖고 오고 by 함수항 c를 넘겨요. 이 상황에서 양변에 x 계수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제곱한 값 얼마야? 반의 제곱. 2분의 1 곱하면 2분의 a고 제곱을 하면 4분의 2 제곱을 양변에 더해요. 그럼 여기도 더해주고 여기도 더해줘. 마찬가지로 y 계수의 반의 제곱도 양변에 더해줘. 얼마야? 2분의 1을 곱하고 제곱하면 뭐 나와? 2분의 1을 곱하고 제곱을 하면 그 4분의 2분의 1을 곱하고 제곱을 하면 4분의 b제곱. 4분의 b제곱을 양변에 더해주라고.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식이 얘가 무조건 완전제곱식이 되고 얘도 무조건 완전제곱식이 돼요. 그럼 인수분해 두 번 진행하면 돼요. x 더하기 2분의 a의 전체 제곱이야. 마찬가지 y 더하기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야. 오른쪽은 4로 통분시켜보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로 통분이 된다고. 인정? 그럼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으로 변형이 된 거야 지금. 그럼 중심 좌표는 얘가 있는 애들이 0되게 하는 x값, 0되게 하는 y값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를 중심으로 갖는구나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반지름은 이 자리가 이제 r제곱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를 반지름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이구나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쪼개고 앉아있어? 아무튼 머리를 쪼개버릴까 보다. 자,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중심 좌표와 반지름 길이를 너희가 자유자재로 구해낼 수가 있어야 한다고. 오케이? 그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30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교과서 문제. 귀가 안 들리나? 30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30페이지를 보시면 쌤이 얘기해준 원의 방정식 중심좌표 0,0에 있고 반지름을 r로 가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구나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네모 박스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중심이 a, b에 있고 반지름을 r로 가는 원의 방정식이 x-a 전체의 제곱 더하기 y-b 전체의 제곱은 r제곱이다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유도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게 되면 이제 내용이 뭐가 등장하냐. 예제 1번을 보시면 3,6이라는 점과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을 지름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너희한테 원이 나왔는데 A, B를 지름으로 갔는데 원의 중심 좌표는 어디에 있을까? 원의 중심 좌표는 어디에 있을까? 만약에 성분 AB를 지름으로 갖는다 한다면 중점에 있어야지. 성분 AB를 지름으로 갖는다 얘기가 나오면 성분 AB의 중점에서 원의 중심 좌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포켓몬 볼 같은데.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한다면 두 점에 대한 중점 좌표 더해서 2로 나눠준 1, 더해서 2로 나눠준 2, 1,2를 원의 중심으로 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얘가 3,6,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든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든 둘 다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시면 된다라고요. 빼서 제곱하면 4, 빼서 제곱하면 16, 루트 20을 반지름으로 갖는구나. 중심은 1,2에 있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심 좌표와 반지름이 구해졌으면 이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케이? 어떻게 돼? 원의 중심을 1,2로 갖고 반지름을 루트 20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제곱은 1이요? 네, 아니 마이너스 2라는 오케이. 제곱은 20이요. 오케이. 이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탄생하는구나.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야 한다고요. 인정하시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쌤이 얘기했던 요 일반형.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뭐 똑같아요. 뭐 이거나. 그럼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일반형은 뭘로 바꿔야 한다고?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 중심좌표랑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 오케이? 기본적으로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좌표와 반지름이 얼마구나를 구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예제 2번을 한번 보자고. 예제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일반형에 해당하는 원의 방정식을 하나 줬어요.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6y라고 줬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야기했대요. 그럼 이거는 별 쓸모가 없어요. 방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x 갖고 오고 y제곱 더하기 6y를 갖고 오고 항상 오른쪽 넘겨놓고 그 다음에 양변에 반의 제곱 2로 나누고 제곱한 값을 양면에 더해 주시라고요. 2번. 그럼 이거 2로 나누고 제곱하면 얼마야? 4를 양면에 더하고 이거 반의 제곱하면 얼마야? 9를 양면에 더해 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무조건 와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럼 얘는 x 빼기 2 전체 제곱이 되고 얘는 y 더하기 3 전체 제곱이 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을 정리를 해보면 2개 더하기 7, 2개 더하기 16. 그러면 우리는 표준형으로 변형이 완료가 됐구나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펴보이네. 그러면 얘는 중심 좌표를 2,-3으로 갖고 반지름을 4로 갖는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얘를 그리고 싶다 그리면 돼. 이렇게 2,-3 찍고 중심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반지름이 4야. 4짜리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중요해요. 괜찮죠? 오케이. 거기까지에 대한 얘기를 해줬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한테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둘 다 알 필요 없어. 내가 너희가 원의 방정식을 왜 어려워하는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알려줘야 너희가 조금 정말 쉽게 알려주는구나 라고 소문이 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원의 방정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여기서부터거든. 너희가 아마 표준형으로 변형해서 중심좌표랑 반지름 길이 구하는 것까지는 어렵진 않아 할 거야. 맞죠? 그런데 너희가 어려워하는 파트는 바로 여기야.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너희한테 몇 가지를 알려주냐? 2가지를 알려줘요. 거기서부터 어려워해. 문제를 풀 때 2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어려워하더라고. 그냥 하나로만 푸세요. 오케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3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원이 있고 직선이 안 만나는 경우,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러면 너희는 뭘로만 기억을 하면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너희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배웠지? 그걸 통해서 D를 구해요. 그리고 반지름을 구해요. 반지름 구하는 건 어렵진 않을 거 아니야. D와 R을 비교해서 R이 더 크면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나는구나. 이걸 세우시면 돼요. 딴 건 다 필요 없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해요. 직선 방정식을 y는 꼴로 고쳐서 그 원의 방정식 y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용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잊으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이걸로만 풀어. 이걸로 풀면은, 이걸로만 풀어도 심화 문제 다 풀 수 있어. 오케이? 내가 참고로 공통수학 원투는 40번 이상 수업했거든 진짜.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교재들을 풀어왔겠냐. 솔직히 다 풀려 이걸로. 그냥 이것만 기억해. 2번째 접할 때는 D와 R이 같다. 요거 세워주면 돼요. 오케이? 마지막 3번째는 안 만날 때는 D와 R을 비교해보면 D가 R보다 크다가 나와. 요거 세워주면 돼. 물론 너희가 이걸 세우면 식이 조금 너희가 이때까지 봐왔던 식이랑은 조금 생소한 식이 나오기는 해. 근데 그거 푸는 방법만 숙달을 해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다 풀려. 오케이? 밑에 나와있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감을 잡아보자고요. 지금 너희들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 나왔어. 직선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나왔대. 그 다음에 이거를 y 자리에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계산할 거야. 얘기 나오는데 이걸 잊으라는 거야. 내 말은. 이 방법은 잊어도 돼. 그냥 무조건 D와 R을 비교하라고. 오케이? 그러면 D와 R을 비교하는 방법은 뭐냐? 얘는 원의 중심 좌표가 어디에 있어? 0,0. 그럼 너희는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y 넘겨줘야지. 그 다음에 루트 m제곱 더하기 1 될 거고, 왜냐면 x계수 m이고 y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면 분모가 m제곱 더하기 1분의 1가 될 거야. 그리고 0 넣어주고 0 넣어준 것의 절대값 n이 나와요. 이게 d야. 이 d하고 반지름 r은 그대로 r. 둘을 비교해서 만약에 부등식이 이렇게 나오면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나는구나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D와 R을 비교했는데 같으면 한 점에서 접하는구나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D와 R을 비교했더니 D가 더 크면 안 만나는구나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무조건 이 방법.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제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있고, 두 번째 직선 방정식은 y는 x 마이너스 3이다 얘기를 해요. 위치 관계를 말해요. 그러면 이 방법을 구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변형해놔야 돼. 표준형.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갖고 오고 y제곱 갖고 오고 3상 넘겨주고,
양면의 반의 제곱에 해당하는 4분의 9를 더해줘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x 빼기 2분의 3 전체 제곱이 되고 y는 뭐 손 쓸 필요 없죠. y가 없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4분의 8이니까 4분의 17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중심 좌표가 2분의 3, 0에 있구나. 얘가 중심 좌표.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7이구나.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는 거야. y 넘겨주면 x 빼기 y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계산한 건 루트 2분의가 될 거고.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2분의 3을 집어넣고 0 넣은 것에 대한 절대값이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0 넣었으면 0 마이너스 3 절대값. 요게 d가 돼요. 반지름 r을 구한 건 2분의 루트 17이었으니까 얘가 2분의 루트 17이야. 둘 중에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 같은지를 비교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분자에 있는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2분의 3 빼기 3은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2분의 3이 돼요. 결과적으로 루트 2분의 3, 즉 번분수야. 번분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지? 이거 1로 바꿔주시고 안쪽에 곱한 게 분모, 바깥쪽에 곱한 게 분자. 오케이? 2루트 2분의 3이다. 유리화까지 진행해주면 분모 분자의 루트 이만큼씩을 곱해주니까 4분의 3루트 2가 돼요. 얘는 2분의 루트 17이었어. 둘을 비교해보면 얘는 4분의 2루트 17이다. 그리고 둘이 비교하면 오른쪽이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면 D와 R을 비교했더니 R이 더 컸다.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정리할 수 있는 거로. 무조건 다 이걸로 푸는구나로 하시면 심한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어. 근데 판별식 방법이 막 그렇게까지 나쁘다는 아닌데 원의 중심 좌표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심한 문제로 가면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이걸로 풀면 다 풀려. 오케이? 그래서 이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여기 34페이지 밑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쌤이 얘기한 이 이야기인데 34페이지 밑에 나오는 요 이야기 요걸로 푸시면 된다고요. 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제 2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봐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라고 했대요. 그 다음에 y는 3x 더하기 k와 이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 범위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럼 얘는 원의 중심 좌표가 0,0에 있고 반지름을 루트 10으로 갖는 원일 거야. 그럼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원과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를 구하려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돼. 3x 빼기 y 더하기 k는 0. 그 다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면 루트 10분의 가 되고 0 넣고 0 넣은 것에 대한 절대값은 절대값 k 과 반지름 루트 10을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D와 R을 비교했을 때 R이 더 컸어야지. 그럼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절대값 K는 양변에 루트 10씩을 곱해주면 10 미만이 되고 절대값 K가 10 미만 만족하는 K값 범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거 공식으로 외워줘야 돼 이건. 절대값 대문자 X가 A 미만이야. 만족하는 대문자 X 범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초가 A 미만이야. 근데 이건 직관적으로도 너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대. 그럼 말 그대로 절대값이 2보다 작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절대값이 2보다 작을 거야. 반대로 절대값 X가 2보다 크대. 그럼 X가 양수일 땐 2보다 커야 절대값이 2보다 크겠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야 절대값이 2보다 크겠지. 마이너스 3 같은 것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를 공식화해서 외워달라고요. 마이너스 a초가 a는 a초가 한다면은 a초가 또는 마이너스 a초가 외워줘야 돼. 요거 두 마리. 너무 자주 나와. 오케이? 알아서 요게 정답이구나 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점과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공식 페이지로 넘어가요. 공식. 원해방정식에서 등장하는 공식은 상황 자체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공식이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가 공식을 외울 때 물론 공식을 외워서 그걸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 쓸 줄 아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희가 2차 방정식을 풀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근해 공식 이용하지. 2차 방정식을 풀 거야.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근해 공식 써야겠구나 생각하잖아. 마찬가지로 뭐 직각삼각형 나왔어. 4분의 1에 이 길이 얼마야 물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느 상황이 되면 이 공식을 쓸 수 있구나를 상황을 외워야 한다고. 상황. 그러면 원해방정식에서의 상황은 몇 개가 있냐? 두 개가 있어요. 상황 1, 상황 2. 이 상황을 외워야 돼. 상황을. 오케이? 대답. 자, 첫 번째 상황은 너희한테 뭘 구하라고 하냐면 원을 줘요. 그리고 그 원에 접하는 접선에 기울기를 줘요. 원의 방정식을 주고 그 원에 기울기를 3으로 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기울기를 줘. 기울기가 3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접하는 접선은 무조건 두 개가 나와. 맞잖아. 원이 있는데 이 원에 접하는데 기울기를 요만큼으로 갖는 직선이야. 그럼 얘도 있지만 얘도 있거든. 두 개나. 그런데 요것도 솔직히 말해서 너희가 공식을 외워도 되고 만약에 못 외우겠다 싶으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D와 R을 비교하는 요 방식으로 유도를 하면 돼. 예를 들어 원의 방정식이 나왔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나왔대. 근데 기울기를 뭘로 줬냐면 M으로 줬대. 기울기 M. 그러면 기울기를 M으로 갖는 직선 방정식을 세우면 Y는 MX 더하기 B야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직선은 접선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가 R과 같아야 돼. 그럼 요걸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원의 중심 좌표가 0에 있단 말이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D를 구해줘야 돼. D와 R을 갖다 해서 식 세울 거니까. Y 넘겨주면 mx-y 더하기 p는 0, 0,0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보시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 돼요. 분해 0 넣어주고 0 넣어준 것의 절대값 B가 돼요. 요게 D야. D와 R이 같다. 식을 세워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B니까 절대값 B는 꼴로 고치면 양변에 루트 m제곱 더하기를 곱해서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이 탄생해. 근데 절대값 B가 얘니까 B는 뭐가 돼? 절대값 B가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면 B는 그렇지. 뿔마가 붙는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을 붙는다고. 요것을 B 자리에 넣어주시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공식이 탄생한다고. 요게 공식으로 써져 있죠 지금. 그런데 너희가 방금 전에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식을 외워놓고 써도 되고 만약에 공식이 정 안 외워지면 이 방식대로 풀면 돼요. 공식이 안 외워지면 예를 들자면 문제가 나오겠지. 이 유도 과정을 너희가 제대로 알아놓으시면은 솔직히 중심 좌표가 0,0이 아닌 상황에 대한 원의 방정식에서 기울기를 3으로 갖는 접선 방정식을 구해봐라.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어. 문제 볼게요. 문제 4번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4번에 1, 2번. 문제 4번에 있는 1번을 보면 너희들한테 원의 방정식을 줬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래. 근데 뭐라고 했냐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의 평행. 민준이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를 얼마로 갖는 접선이라는 거야? 기울기가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요. 그렇지. x계수가 마이너스 1로 똑같은 접선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해준 거죠 지금. 맞아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공식에 대입해도 돼요. 그럼 m의 값을 마이너스 1로 준 거거든 지금. 그럼 y는 mx니까 마이너스 x 뿔마 r 값은 2루트 2일 거야. 그럼 여기 r 자리에 2루트 2가 들어가. 루트 m제곱 더하기니까 이거 제곱해서 1 더해주면 2 나와서 이거 루트 2.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뿔마 4야 해주시면 된다. 요게 공식 대입한 거예요. 이해 가요? 네. 근데 네. 세수한 거도 돼요. 세수하고 와봐요. 요게 공식을 대입한 거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공식이 너무 안 외워지는 것 같아요 하신다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세우시라고요. 그 다음에 왼쪽 넘겨주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b는 0 세워놓고 중심 0,0까지 거리를 구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2분의 0 넣어주고 0 넣어준 것의 절대값. 단지 이름이 2루트 2다. 근데 이거 절대값 안에는 내 맘대로 마이너스 곱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b로 바꿔놓고 절대값 b는 루트 2 양면에 곱하면 4가 되죠. 따라서 b는 뿔마 4. 이 자리 뿔마 4 들어가면 똑같아지는 거죠. 오케이? 밑에 2번은 안 할게요. 똑같으니까 4번에 2번. 자, 그러면 상황 1번에 대한 공식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방금 전에 진행을 했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과 기울기 m으로 갖는 접하는 접선 방정식이 얘가 나온다. 얘가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상황은 너희한테 뭘 주냐면 원의 방정식을 줘요. 그리고 하나를 뭘 주냐? 원 위에 있는 점좌표를 줘.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주고 그 원 위에 한 점좌표를 준다고. 그리고 이 점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을 구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원의 방정식을 주고 원 위에 한 점좌표를 준 다음 그 점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을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게 두 번째 상황에 대한 공식이야. 이제 공식은 아마 원의 방정식도 원의 중심좌표가 0,0인 걸로 줄 거야. 교과서에서.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점좌표를 x1, y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솔직히 이것도 공식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좌표가 x1, y1이고 원의 중심좌표 0,0이고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을 연결하게 되면 얘가 90도로 만난다 얘기할 수 있지. 이건 3학년 2학기 때 얘기를 했던 건데 원이 있고 접선이 지나가면 무조건 접점이 생겨. 근데 이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면 얘가 90도로 만나. 근데 이건 증명을 못해. 미적분 2에 가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참조하고 넘어가.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면 접선과 90도로 만나요. 오케이? 이거는 너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줘야 돼.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 요 x1, y1과 0, 0을 지나는 기울기를 먼저 구해줘요. 그러면 x에서 x 뺀 것분의 x1분의 x1 빼기 0분의 y좌표에서 y좌표 빼준 y1 빼기 0 얘가 바로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가 될 거야. 근데 얘랑 어떻게 만나? 빨간색으로 수직. 그러면 이 기울기가 x1분의 y1이라면 수직인 직선 기울기는 역수를 해서 마이너스 곱해준 마이너스 y1분의 x1이다 라고 얘기해줄 수 있지. 그러면 기울기를 마이너스 y1분의 x1이다로 갖고 x1, y1을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을 세워보면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야 라고 세워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거 양변에 y1만큼 양변에 곱해주면 y1y 마이너스 y1 제곱은 그러면 이거 y1 곱했으니까 얘는 없어졌을 거고 마이너스 x1을 분배법 시켜주면 마이너스 x1x 더하기 x1 제곱이 돼요. 이 상태에서 얘를 왼쪽으로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x1x 더하기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으로 정리가 되는데 x1, y1이라고 하는 것이 원위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다 할 수 있지. 그래서 얘가 r제곱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공식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이 원위의 점 x1, y1에서 그 접선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야 라고 하는 공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5번에 있는 1, 2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공식으로 푸는 법 하나, 그 다음에 만약에 공식을 몰라 했을 때 푸는 법 두 개 다 알려드릴 테니까 만약에 공식이 기억이 안 나시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대로 풀어보면 돼. 이 증명 과정 그대로 따라가면 돼. 오케이? 1번을 보면 문제 5번에 1번을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다 했고 여기 원위의 점 4,2에서 그는 접선 방정식을 구하래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건 4x 2y 20 끝.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식수염이 되는 거라고. 쉽지? 근데 만약에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 민지 이해가 안 가. 서현이 이해가 안 가. 가요? 만약에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원이 나와 있고 4,2에서 그었어. 근데 중심 좌표가 0,0에 있지. 그럼 여기가 0,0. 그럼 이거 두 점 지나는 직선 기울기부터 먼저 구하시라고요. x에서 x 뺀 것분의 y에서 y 빼준 기울기는 2분의 1이네.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수직인 직선 기울기는 얼마?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수직인 직선 기울기는 수직이 있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돼야지. 기울기를 마이너스 2로 갖고 4,2를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을 구하시면 된다고요.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야. 근데 이거 전개해서 간단하게 만들면 어차피 얘랑 똑같이 나와.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해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줬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다. 요거 원위의 점 마이너스 3,0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러면 공식 대입하는 건 x1x 마이너스 3x y1 y 하면 0 나오지 그냥. 0 곱하기 y 하면 0일 거 아니야 그냥. 마이너스 3x는 9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따라서 x는 꼴로 고치면 x는 마이너스 3다는 거야. 만약에 공식을 모르겠다. 그러면 원 나왔고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고
그리고 두 점 지나는 직선 기울기를 구해보면 x에서 x 뺀 것분의 3분의 y에서 y 빼준 기울기는 0 나오네.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0이면 얘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상수함수라는 거거든. y는 0이거든. 수직인 직선 기울기는 x는 k꼴이 나와야 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되는 거야. 이해 가나?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럼 수직인 직선 기울기라는 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는 k꼴이야. 근데 마이너스 3,0을 지난다 이게 같은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 돼야 돼요.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증명 과정을 너희가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요. 왜? 중심 좌표가 0,0을 안 주는 문제들도 나와요. 이런 원의 방정식이 나올 때가 있어. 기울기를 m으로 가지면서 요 원에 접하는 접선 방정식을 구해봐 하는 문제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문제들은 공식이 없기 때문에 증명 과정을 통한 아까 풀이 방법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이것도 해줄까? 아마 뒤쪽에 나오긴 할 텐데. 괜찮아? 일단은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제 3번 볼게요. 예제 3번이 이제 조금 제일 너희가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대표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의 방정식이 이거는 풀이 방법이 진짜 한 4가지 정도 있어. 쌤이 예전에 어떤 그 목동에 있을 때 이 문제를 갖고 예제 3번 문제를 갖고 풀이 과정을 4가지로 서술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어. 그런 학교들은 다 대비를 해야 돼.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온다 하면은 아까 D하고 R 비교하는 문제풀이로 풀면 다 풀려요. 오케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의 방정식을 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원 바깥에 한 점 0,3에서 여기다 접선 그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 접선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2개 나와야 돼요 무조건. 원 바깥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2개니까요. 2개를 다 구해줘야 돼. 그러면 너희는 먼저 얘를 빨간색 직선을 어떻게 세워줘야 하냐면 0,3을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세워줘야 돼. 우리 근데 직선 방정식 파트에서 요 얘기 했었지.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m으로 갖는 직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로 세워주면 기울기를 m으로 가지면서 x1, y1을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맞아요? 그럼 이것도 m의 값에 관계없이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기울기는 m으로 주시고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야 이렇게 세워주면 돼. 그럼 내가 m의 값이 얼마든 간에 얘는 무조건 0,3을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 이거 세우는 게 핵심이야. 나 별표 잘 안 치거든. 이거 세워놓고 시작해야 돼. 세울 수 있어요? 네. 저거 세웠으면 이제 한 60% 이상 끝난 거야. 여기 원의 방정식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이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 좌표가 0,0에 있거든. 그러면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 0,0까지 떨어진 거리 d가 r과 같구나. 요거씩 세우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얘가 mx 되고 얘가 y-3이었고 오른쪽 넘겨주면 m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이 되고 원의 중심 좌표 0,0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 넣어주고 0 넣어준 것의 절대값 3 요거 d와 얘가 d거든.
R 값은 루트 3이었지. 루트 3이 같다. 이거 만족하는 n의 값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양면에다가 이거 당황하지 말고 이런 식 나오면 양면에 루트 m제곱 더하기를 곱해요. 양면에 루트 m제곱 더하기를 곱해주면 이 절대값 3은 3이니까 그대로 3 빼주시고 루트 m제곱 더하기를 곱했으면 루트 3과 m제곱 더하기 곱해지니까 3m제곱 더하기 3이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면 제곱하시면 돼요. 양면 제곱하면 9는 3m제곱 더하기 3 넘겨주면 6은 3m제곱 m제곱은 2 m의 값은 뿔마 루트 2 말했지 2개 나와야 한다고? 네. 그래서 기울기 2개 나와야 지금 루트 2 뿔마 루트 2 뿔마 루트 2를 이 자리에 넣어주면 그러면 이 자리에 넣어주면 y는 y는 꼴로 고쳐주면 뿔마 루트 2x 플러스 3 되는 거다. 맞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원하고 직선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은 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너희들한테 문제가 나왔을 때 원과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은 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잠깐 너희들한테 강조를 해줘야 될 게 몇 개가 좀 있기는 해. 근데 공통연의 방정식은 왜 안 나오지? 안 나오면 문제도 안 나오나? 자, 근데 잠깐 앞에 집중. 이 원 파트가 생각보다 3학년 2학기 문제가 좀 많이 나와.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너희한테 원이 있는데 반지름 길이가 3이야. 원 바깥에 한 점이 있어. 요 길이가 7이래. 그런데 이 원 바깥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렸대. 이렇게. 요 길이가 얼마냐 그 문제에서 물어봤지. 만약에 3학년 2학기 문제 쓸어볼게. 그럼 내가 원의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얘는 90도지. 그럼 반지름은 3이라고 줬으니까 얘가 3이겠지.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이걸 원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내요. 예를 들면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고 주고 그 다음에 원 바깥에 한 점을 뭐라고 줄까? 뭐 6,7 잡았다. 여기에서 요 원에 접선을 그렸을 때 접점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주고 원 바깥에 한 점에서 접선 그렸을 때 접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3학년 2학기 문제야. 되게 똑같이 구하면 돼.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 연결한 거 그어주면 90도 반지름 3 원의 중심 좌표 0,0에 있고 얘가 5,7이었으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요 길이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해주면 25 더하기 49니까 그러면 얼마야? 74 그래서 요 길이 얼마냐 물어보고 뭔가 너희가 이런 문제 나오면 요점 지나가면서 기울기 m으로 갖는 직선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 3만큼 떨어져 있다 해서 m값 구한 다음에 뭔가 이 직선을 해결해서 여기 접점 좌표 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3학년 2학기스럽게 좀 접근을 한 번씩은 해봐야 돼. 오케이? 접근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조금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너희들 교과서 문제 제대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RPM에서 이제 그런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쌤이 일단 교과서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RPM 가지고 개념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좀 진행해 줄게.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근데 그게 시험 기간 안에 다 돼요? 시험 기간 안에 다 되겠죠. 교과서 이번 주에 우리 오늘 하고 이번 주 주말에 2시간 반 동안 또 보충하면서 교과서는 더 끝낼 거고 그럼 다음 주도 있잖아. 네. 그럼 다음 주에 이제 RPM 하면서 점검하면 되는 거지. 다음 주에 점검하고 다다음 주에 너희들 화요일 날부터 바로 시험 대비 아니잖아. 목요일부터 시험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 날 한 번 더 좀 RPM 가지고 좀 점검한 다음에 이제 직전 대비 날 미친 듯이 문제 풀어야겠지. 계획을 좀 그렇게 짜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내가 봤을 때 RPM을 미친 듯이 돌리는 게 물론 의미가 없진 않는데 그래도 교과서를 좀 제대로 풀 줄 알아야 기본기가 잡히니까 그래서 교과서를 먼저 좀 마무리를 하자를 포커스를 잡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RPM 위주로 조금 점검을 할 텐데 교과서가 안 되면 교과서 한번 더 해야지. 너는 교과서 지금 빨리 끝내세요 이제.